자, 요즘 건강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 걷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떠오르는 단어 관절염. 그쵸? 이게 계단을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또 통증이 더 있다. 또 내려왔을 때 무릎이 앞쪽이 좀 찌릿한 것 같다. 뭐 이럴 때 막 이렇게 검색해 보면은 퇴행성이다 이런 말 들으면 겁나잖아요. 정말 퇴행성 관절염이 맞을까요? 자,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관절염이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무조건 때문이죠. 저는 근데 솔직히 그렇죠.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무조건 때문에 X한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엄밀히 말하면 네. 계단을 내려갈 때 아프다가 특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고 하면은 네. 저는 먼저 연골판 파열을 먼저 의심을 합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골판 파열 때 나오는 증상이 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계단 내려갈 때 아프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하중이 무릎의 약간 뒤쪽으로 가해지는데 네. 연골판 파열은 뒤쪽이 조금 더 많거든요. 특히 내측 뒤쪽. 그리고 가장 흔한 그 슬관절 통증은 과사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 가기 전이죠. 이제 과사용이 많아지면 관절염이 진행이 되는 거고 무릎이 아직 망가지지 않았는데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아프다 그러면 과사용에 의한 통증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저 뭐지? 아픈 부위별로 또 그 어떤 진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이제 무릎 앞쪽의 통증은 앞쪽. 보통 과사용에 의한 통증이 많아요.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내측, 뒤쪽 오금이 땡긴다도 포함이 되고 관절 안쪽이 아프다, 무릎 안쪽이 아프다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쨌든 계단 내려갈 때 무릎이 아프다는 무조건 관절염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겁먹고 방치하지 말고 통증 부위가 어딘지 좀 확인하고 조기에 좀 진단을 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 통증은 조금 참으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네. 대부분의 경우 보통 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그래서 O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증이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요?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네. 과사용인 경우가 많아요. 안에 많이 써서. 많이 써서 자극이 생기니까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니까 통증을 느끼는 거죠. 연골이 닳은 관절염이 있든지 연골판이 찢어진 연골판 파열이 있든지 아니면 인대가 끊어져서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든지 그런 어떤 해부학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보다는 정상 무릎에 과한 사용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과사용으로 인한 관절 통증은 보통은 좀 좋아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다만이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한두 주 정도 네. 지났는데도 계속 통증이 있다. 계속 불편하다.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가서 진찰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해부학적인 병변이 원인이 있는 건지 그리고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괜히 그런 증상 가지고 지내실 필요 없고 병원에서 가볍게 소염제나 뭐 약물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 이런 것들로 증상을 가능한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한 1, 2주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 찾아가 보셔야죠. 1, 2주 지속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요런 증상 있을 때는 오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통증의 정도가 네네네. 급작스럽게 너무 심하다. 당연히 병원 가셔야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염증에 의해서 그 생기는 통증들이 안 심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극심한 통증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또 갑자기 증상이 더 악화된다. 당연히 병원 가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조금 다른 건데 열감이 난다. 심하게. 몸에 열이 난다. 뭐 이런 다른 어떤 전신적인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일 때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죠. 어쨌든 이렇게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통증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하면 좋습니다라는 것들이 생활 속에 팁이 있을까요?
바닥 생활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상황에서는 무릎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더 야기가 될 수 있죠.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무릎을 구부리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스쿼트 자세가 나오는 게 이제 바닥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생활 좋지 않고요. 스쿼트가 좋지 않다고요? 그렇죠. 스쿼트가 좋다고 하체 요 근력 키우는데 스쿼트만 한 게 없다는데 갑자기 무릎에 좋지 않다니까. 근력 키우는 데는 스쿼트 운동이 좋죠. 근데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스쿼트만큼 안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안 좋은 분들 절대 피해야 되는 네, 운동이에요? 그 운동할 때 그 절대로 피해야 되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피해야 되는 운동은 네. 그 헬스장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는 스쿼트, 풀 스쿼트 특히 안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레그 프레스, 그 다음에 이제 컬, 이런 것들이 안 좋죠. 이것들이 다 보면은 쪼그린 자세에서 웨이트가 무게가 가해지는, 무릎에 하중이 다 가해지기 때문에 안 좋고요. 헬스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런지 괜찮고요. 런지는 왜냐면 90도 이상 안 구부러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익스텐션 운동.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하면서 관절을 무리가 안 가는 근력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구부리지 않는 근력 운동은 익스텐션 운동이 있고 런지 있고 뭐 이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절 통증 무조건 참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나 뭐 반복적이거나 뭐 붓고 열감이 난다 이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관절을 지키는 지름길이겠죠?